들어가시는 말에 어떤 감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한민족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의 결론은 어떻게든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확실히 이거 진리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상적이고 감상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연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설득시킬 방법이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일 대박론 이런 거밖에 없는 건지.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친구 목사가 카톡에다 보면 카루소의 뭐 엔디오 노래 뭐 하여튼 노래는 하나 띄웠더라고. 내가 내일 설교 참 하여튼 목사님 당신 교인들 행복하겠다 이렇게 목사가 정서가 살아있어서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교인들이 필요한 거는 이런 정서가 아니라 풀을 필요로 해요. 풀 양떼들은 풀을 먹어야 된다. 건더기가 있어야 된다. 정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풀 잘 먹으려면 음악이 잘 깔려야 된다. 정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같이 하려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성적인 어떤 그 합의만 갖고는 쉽지가 않죠. 이게 전인적인 그 사역을 동역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이성적인 합의만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뢰의 형성은 신뢰는 이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레코드가 필요하죠. 신뢰라고 하는 거 동역을 할 때는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신뢰는 말만 갖고 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직스러워져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역사적인 인격적인 만남도 필요하고 사실은 정서적인 공유라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축적이 있었을 때 정서적 공유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정서적인 게 내가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정서라는 것은 자기와 역사적인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반드시가 되지 결속 요소가 되지만 딱 벗어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KLS로 이렇게 같이 한 사람들은 통일한국의 비전 뭐 딱 하면은 탁 얘기가 되지만 딴 사람들 밖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그럴 거예요. 좀 무슨 집단이야? 뭐 NL이야, PD야, 뭐야? 뭐 다르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다른 세계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에 그럼 그게 다른 건데 다른 지평에서 왔는데 다른 별에서 온 것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다른 세계를 살아왔는데 포스트 모던적 환경이 그러면은 공감대는 어떻게 이루어가냐?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해석학적으로는 fusion of horizon이라고 하는 거죠. 지평의 융합. 그래서 만나서 이성적 대화를 할 때 서로 간의 지평의 융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봤던 거에서부터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냐? 이거는 기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역시 동력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동력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덴티티 모든 그 사회적 사역, 공공사역을 할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고 한쪽으로는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 공적인 책무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개인적 정체성과 공적인 책무를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이제 과제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와 이거를 다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토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야 되고 커먼 굿,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면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얘기하면은 너무 당파적으로 들리니까 커먼 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사회적 공동선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미들 엑시옴이라고 해요. 미들 엑시옴. 그 중간 공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에 사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을 개발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적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교회 쪽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선교사로 어디로 나간다고 하면 한국말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듯이 바이링구얼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기독교적인 용어와 개념과 함께 그것을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공부가 함께 돼야 되는 거고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오늘날은 이게 너무 이분화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제가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뭐냐? 기독인으로서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 세큘러라고 하지만, 세큘러라는 말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일반 학문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많이 하는데 이쪽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주는 것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 얘기를 좀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동역을 하면은 이제 그런 중간 동료로서의 개념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통일의 그 지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단파적으로 들린다면 우리가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명과 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되는 거죠. 그거를 담은 글을 숙제로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독서 과제를 읽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요 질문만 받고.